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실전 투자 대회 상위 1% 캔들 헌터입니다. 자, 오늘 특징적인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는 바로 이 로봇 섹터. 자, 이 로봇 섹터 중에서도 현 시점의 대장격인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최근 들어서 시장이 특정적인 테마가 지속적으로 가는 시장이 아니고요. 한 테마가 갔다가 그리고 새로운 이슈가 발생을 하면 이 새로운 이슈에 맞춰서 다시 수급이 이동됐다가 그리고 이 앞전의 섹터들이 조금 조정을 거치고 반등이 나올 무렵쯤 되면은 이 새로운 섹터들은 이제서야 머리를 숙이고 이 종목이 튀어주고, 자, 이런 패턴들로 지금 계속적으로 반복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수가 일부 조금 조정이 나와주면서 전반적인 종목들이 빠지는 분위기 속에서 특정적인 개별 이슈라든지 일정이 나왔을 때 그쪽 관련 테마들로 수급이 불붙듯이 붙는다라는 그런 특징이 있고요. 바로 오늘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조금 지금 어떻게 보면 그런 분위기를 타서 상승이 나와준 종목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일전에 이제 뭐 사족보행 로봇 개발 소식이라는 그런 특징주 기사 그리고 국채 과제로 선정이 됐다라는 그런 이유 때문에 어쨌든 간에 전반적으로 주가가 지속적인 상승 속에서도 반등, 눌림 이후에 재차 기술적 반등이 유효할 시점이다라고 한번 설명드린 바가 있는데요. 자, 오늘 같은 이런 큰 반등에 있어서는 분명히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 거래대금도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6천억 이상, 거의 7천억 가까이 터지고 있는 시점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 이렇게 관심을 받은 데 있어서에 대한 이유는 어떤 이유 때문이고, 그리고 현재 지금 차트상의 분위기는 상승을 조금 더 이어나갈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핵심적인 요소로 생각을 하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단 10시 37분에 특징주 기사가 이렇게 나왔어요.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 자, 일단 삼성전자가 붙었습니다. 삼성전자가 붙으면은 옛날 같으면은 삼성전자가 어떤 기업에 뭐 참여를 한다, 지분을 인수한다, 뭐 이런 기사가 뜨면은 바로 직행했습니다. 상한가로. 자, 근데 과연 이 재료가 이 내용이 조금은 집중적으로 계속 관심을 가질 만한 내용인지를 체크를 하는 게 우선이겠죠. 자, 그 내용을 제가 한번 같이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적으로 삼성전자가 인공지능 AI를 탑재한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에 돌입했다는 소식으로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이제 주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한 매체에 따르면은 AI를 탑재한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을 시작을 했고, 삼성전자는 이 AI 로봇을 개발해서 반도체 생산 공정에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고 나왔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검토 중이니까는 뭐 그럴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해요. 제 개인적으로는. 자, 근데 그 아래 내용들을 조금 살펴보시게 되면은, 자, 반도체 공정을 로봇으로 대체한다는 무인화 계획이 알려져서 이제 사실상 생산의 효율을 높이고 인력난까지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지금 나름대로 시장에서 반영이 됐다고 보면 되고요. 자, 휴보를 개발한 레인보우 로보틱스. 자, 이 휴보라는 것을 개발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이제 삼성전자 어떻게 보면은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 지분을 자 14.99%, 한 15%를 인수한 적이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자 59%, 60%까지 지분 확보를 하기 위해서 콜옵션 계약도 체결을 했다. 그러면은 이것을 만약에 행사를 하는 순간부터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삼성전자 자회사가 된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삼성전자 자회사. 삼성의 자회사라는 겁니다. 타이틀을 이렇게 달게 된다라고 했었을 때 시장에서 인식할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기운들은 엄청나겠죠. 자, 그리고 삼성전자는 2025년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협업을 해서 자, 스마트폰 가전 제조 라인에 로봇개를 투입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 특징주 기사에 나왔었던 내용이었습니다.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본다라고 하면은 어쨌든 지분 15%에서 50% 늘릴 수 있다. 네, 어쨌든 결론적으로 그런 내용인 것 같고요. 60%네요, 60%. 60%를 늘릴 수 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같이 협업을 해서 뭐 스마트폰이나 이런 걸 제조할 때 활용을 하겠다. 반도체. 자, 이 정도 내용들과 추가적으로 자회사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둔다라고 했었을 때 이미 아마 주가에 충분히 반영이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시장에 이렇게 반응이 나와주고 있고 긍정적으로서 반영될 수 있는 이유라는 것은 충분히 저는 인식될 만한 재료라고 판단이 들고요. 다만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주가의 위치가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더 튀어오를 수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겠죠. 자, 제가 늘 강조드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횡보 수렴 상태.
자, 횡보 수렴인 국면에서 급한 반등이 나오거나 아니면은 앞전에 있었던 이 저항대들을 전부 흡수를 하고 새로운 추세를 계속적으로 갱신해 나가는 이런 모습. 자, 매물 흡수. 자, 이런 패턴들로서 상승이 나와준다라고 했었을 때 새로운 시세 탄력을 만들어내기가 상대적으로 조금은 더 쉽다. 네, 저는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항상 강조를 드렸습니다. 자, 이런 개념을 토대로 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일봉 차트를 봤었을 때, 자, 저점 대비해서 주가가 지금 너무 많이 올랐죠. 네, 거의 뭐 600%, 700% 올랐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대적으로 많이 고점이다라고 인식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충분히. 그리고 주봉을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은, 주봉도 살펴보시게 되면은 처음 이렇게 거래를 뚫어주는 자리. 자, 이런 부분들을 계속 체크를 해 나가겠습니다. 자, 뚫어주는 자리에서 대량 거래 발생이 나왔고요. 상승, 그리고 일부 조정, 상승, 그리고 조정이 나왔는데 저점을 이탈하지 않고 이 9만원대 라인을 깨끗하게 자로 선거 놓듯이 지켜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에 대한 포인트들. 자, 그리고 박스권 상단부. 자, 이렇게 지금 앞전에 주가가 어디 위치에 있었고, 자, 어떤 위치에 있었고, 어떤 패턴을 만들었던지 간에, 저는 이렇게 신고가 라인에 간 종목들 같은 경우는요, 이 앞전 부분들 필요 없습니다. 왜냐? 이미 충분히 이런 물량들을 다 소화시켜 놓고 주가를 끌어올렸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주가에 대한 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나요? 자, 그렇기 때문에 새롭게 추세가 만들어지고 난 이후에서의 흐름을 보는 겁니다. 자, 조정이 나왔죠. 자, 여기에 있었던 사람들의 물량들이 조정이 나오면서 일부 이탈을 합니다. 이렇게 이탈을 하고 난 다음에 다시 끌어올려주죠. 여기서 중요한 핵심은 뭐다? 끌어올리는 과정에서의 거래량이라는 겁니다. 자, 이런 거래량들을 발생시켜서 다시금 이 물량을 흡수해서 올렸다라는 말은 뭐다? 여기서 샀었던 사람들이 여기서 팔거나 홀딩을 하고 있는 물량들조차 아직까지 나가지 않고 올라가는 자리에서 여기 있는 샀던 사람들이 추가적으로 매도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매수세가 더 강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주가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조금 내용이 어려울 수 있지만은 일단은 그냥 끝까지 한번 들어주세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매물대와 주가는 의미가 없다. 뭐 몇백 프로가 올랐든 간에. 자, 이해되셨죠? 그럼 어디서부터 봐야 되느냐? 자, 우리는 이 앞전의 주가의 흐름을 볼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이 흐름. 자,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이 흐름을 보시면 된다는 거예요. 앞전에 이 저항대 역할, 조정을 받고 상승이 나왔죠. 그럼 이 저항대 라인이 중요한 지지 역할을 한다는 걸 알 수 있을 것이고, 아니나 다를까 상승 이후에 조정, 다시 상승하는 척 추세가 꺾일 것처럼 분위기가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지지를 받았죠. 자, 지지를 받고 다시 올라가고 조정 상승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저희가 알 수 있는 포인트는 뭐다? 직전 저항대 역할을 하던 자리들이 중요한 지지선 역할을 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우리가 손절할 수 있는 라인을 잡기 위해서는요, 어디를 체크를 해야 되냐? 첫 번째, 바로 그나마 직전에서 만들었던 가장 가까운 저항대. 자, 12만원대, 그리고 11만원대, 그리고 바로 9만원대. 이렇게 세 그룹으로 나눠서 대응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지금 자리에서는요,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걸 볼 게 아니라 어디까지 오면은 내가 대응을 해야겠다라는 걸 알고 이평선이라든지 시장의 전반적인 분위기에 맞춰서 대응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주봉에 나와 있는 것처럼 첫 번째, 자, 12만원, 두 번째 11만원, 그리고 마지막 9만원. 이렇게 추세가 깨질 때 순차적으로 깨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이런 자리에 왔었을 때 매수하시는 게 아닙니다. 이런 자리가 왔다가 깨질 것처럼 하거나 깨지고 난 이후에 다시 돌아서는 자리에 왔었을 때 이 자리들이 어떻게 보면 의미 있는 자리가 될 수 있고 지지의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개념들을 정확히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대응할 수 있는 가격대를 말씀을 드렸고, 자, 익절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인 추세가 만들어지는 지지 저항을 보면서,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마찬가지로 추가적인 상승을 계속적으로 만들어 나갔죠. 자, 제가 늘 강조드립니다. 앞전에 뭐 얼마 가격이었던 건 중요치가 않습니다. 이런 자리들 조정 나왔지만 다시 물량 먹고 올라왔기 때문에 아무 의미 없는 자리다. 마찬가지로 상승 이후 조정, 그리고 여기 조정 나왔던 것도 먹고 올라왔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 지금 여기서부터 보시면 된다는 거예요. 13만 5천 원.
자, 단기적으로 대응하신 분들은 13만 5천 원 이탈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기준을 잡고 추가적인 수익을 이끌어 가시면 되는데 그 이끌어가는 방법은 또 마찬가지로 정말 복잡합니다. 네, 제가 이 영상에서 모든 내용들을 담기에는 시간 관계상 조금 어려울 것 같으니까요.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면은 여기 제 직통 번호가 있습니다. 여기. 네, 여기 제 보이시는 배너 번호가 제 직통 번호인데 여기에 숫자 3이라고 남겨주시면은 수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기준을 잡고 대응을 해야 될지에 대한 내용들을 바로 실시간으로 전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내용은 일단 여기까지고요. 우선 제가 이제 9월달에 있을 일정주를 조금 준비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정주에 대한 내용과 제가 이렇게 확신을 가질 수 있는 투자 철학에 대한 제 나름대로의 수익 통계 데이터들에 대한 내용도 조금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준비했으니까요. 영상 한번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을 해주시고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위에 보이시는 배너 번호로 숫자 3이라고만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는 현재 실전 투자 경력은 대략 한 10년 정도 되었고요. 자, 그간의 수많은 수익과 손실의 데이터를 토대로 자, 꾸준히 승률을 높일 수 있는 타점 그리고 조건식을 연구해서 현재로서는 꾸준한 수익을 내고 있는 10년 경력의 실전 투자 상위 1% 캔들 헌터입니다. 자, 그간의 제 업적을 조금만 한번 살펴본다라고 하면요. 자, 2020년도 자 6월 실전 투자 대회에 참여를 했습니다. 자, 일단 필명은 제가 혹시나 사칭하시는 분들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가려놨고요. 자, 여기 보시게 되면은 500클럽 자, 그리고 대참가일은 2020년도 자 6월 1일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제가 이때 당시에는 그냥 소액으로 조금씩 실전적으로 얼마나 현실적인 수익을 쌓을 수 있는지를 한번 테스트를 해봤더니 자 이때는 수익률 순위 329위 자 실질적으로는 상위 3.75% 정도 달성을 했고요. 누적 수익률 같은 경우에는 대략적으로 매매 수는 뭐 한 달 정도 해서 자, 43% 수익을 올렸었던 적이 있습니다. 자, 바로 이때가 2020년도 6월 실전투자대회에 참여했었던 기록이고요. 500리그 최고 성적은 수익률 상위 3%까지 일단 진입을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는요. 바로 2021년도입니다. 2021년도 6월 자, 이때부터는 제가 어쨌든 꾸준하게 실전투자대회를 참여를 해서 내가 얼마만큼 수익률을 낼 수 있는지 자, 이런 부분들을 제가 꾸준하게 테스트를 조금 해보고 싶다는 욕심이 생겼습니다. 이때는 시드가 조금 쌓여서 3000클럽에 참가를 했었고요. 마찬가지로 2021년도 6월 18일 날짜에 실전투자대회를 참여를 했고 누적 수익금은 대략적으로 860만 원. 자, 수익률 같은 경우는 크지가 않죠. 자, 22% 정도 됩니다. 자, 이때 최고 3000리그 성적 수익률은 또 마찬가지로 상위 3%에 진입을 했었고요. 자, 이쯤 되면은 뭐 상위 3%밖에 진입이 안 됐으면서 왜 실전 투자 대회 상위 1%라고 얘기를 하냐? 뭐 그러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자, 근데 2022년도 자, 마지막이죠. 최근 2022년도 자, 2월 실전 투자 대회에서는 제가 이때 당시에는 수익금을 참여 시드를 조금 낮춰서 출전을 했습니다. 자, 주식 100클럽에 참가를 했었고, 자, 누적 수익률은 자, 129%, 뭐 거의 130% 정도 되죠. 자, 100만 원으로 어쨌든 초과되는 수익을 원금 대비 100% 이상 수익을 냈습니다. 자, 수익률 순위는 제가 16위까지 올라갔는데, 자, 이 다음번 이제 제가 진입을 했었을 때는 최신화가 됐었을 때, 뭐 11위까지는 올라간 적이 있었지만은 이거를 제가 따로 기록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기록되어 있는 바로는 자 100리그 최고 성적은 누적 수익률 130%로 자 수익률 순위 16위 상위 0.1% 미만에 진입을 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제가 실전적인 투자 감각을 익히기 위해서 자 꾸준하게 이렇게 참여를 하면서 수익 데이터를 쌓아놨었고요. 자 이렇게 가능할 수 있는 이유들을 제가 지금부터 조금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 자, 꾸준한 수익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거와 마찬가지로 자 누구나 가능합니다. 네, 당연히 나름대로의 기준과 타점 그리고 활용할 수 있는 조건식만 있다라고 한다면은 자 지금 보이는 거와 마찬가지로 제가 뭐 한 100% 1000% 이렇게 수익 내지는 않습니다. 꾸준하게 자 20% 그리고 뭐 20-30%씩 이렇게 쌓아 나가는 거고요. 자 원금 대비 30%씩 딱 2번 3번만 수익이 나면은 바로 원금 대비 100% 수익이 달성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제가 이때까지 매매를 하면서 활용했었던 조건식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도 잘 활용을 하신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꾸준한 수익 두세 달이면은 원금 대비 100%가 될 수 있는 그런 조건식을 지금부터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할 겁니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은 자, 단타 포지션이면은 단타 포지션, 그리고 스윙 포지션이면은 스윙 포지션, 각 포지션에 맞는 차트와 수급 흐름을 체크해서 들어가셔야 되는데, 현재 이런 아무런 무기도 없이 무작정 매수 매도를 하고 계신다면은 적어도 좋은 자리가 어디인지는 알고 매수하셨으면 한다는 겁니다. 자, 따라서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해 주시는 분들에게만 제가 실제로 실전투자대회를 참가하면서 이 사용했었던 조건식과 그리고 수익 실현을 할 수 있는 요령에 대한 내용을 자, 제 제자한테 알려주기 위해 정리해 놓은 PDF 파일이 있고요. 자, 그 두 가지 파일을 지금 바로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바로 단타 조건식입니다. 자, 단타 조건식을 활용을 할 건데, 첫 번째로 단타 조건식 중에서 자, 초반 급등주 잡기라는 이 조건식이 있습니다. 자, 이 조건식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일봉상과 분봉상 저항대를 뚫어주면서 대량 거래가 발생이 되는 시점에 이런 시점에 시그널이 발동하도록 설정해둔 초반 급등주 잡기 조건식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급등주 분봉 눌림 조건식입니다. 자, 여기 1번이라고 되어 있죠. 자, 바로 당일 주도 테마주가 대시세가 한 차례 나오고 난 이후에 자, 급하게 올라가고 난 이후에 한 차례 조정이 나온 처음 눌러주는 이 자리에서 자, 돌아서는 이 구간에 바로 시그널이 발동되도록 설정해둔 눌림 조건식입니다. 자, 이렇게 단타 조건식이 또 있고요. 자, 두 번째로는 바로 스윙 조건식입니다. 스윙 조건식. 자, 스윙 조건식 같은 경우에는 자, 여기 보시면은 저평가 고배당 스윙. 자, 첫 번째로 저평가 고배당 수익률 조건식인데, 자, 기업 장부 가치가 현주가 대비 약 2배 이상 저평가되어 있으면서, 자, 이 저평가되어 있으면서 배당을 많이 주는 기업. 자, 이게 바로 첫 번째로 스윙 조건식. 자, 그리고 두 번째 이 급등주 눌림이라고 되어 있죠. 자, 두 번째로는 일봉상 급등 이후에 눌러주는 자리에서 자, 대세 테마주들이 보통 큰 시세를 내고 난 다음에 거래량을 줄이면서 이렇게 연속적으로 하락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연속적인 조정을 받고 마찬가지로 턴하는 자리에서 이런 시그널이 발동되도록 설정한 조건식. 자, 이 두 가지를 제가 지금부터 제 영상을 시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들께 제가 바로 공유를 해 드리도록 할 거고요. 자, 간단합니다. 자, 나는 조금 성향이 조금 빨리 예를 들어서 뭐 당장 2-3일 혹은 3일 내에 수익을 크게 나는 종목을 원한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아래 보이시는 그리고 위에 보이시는 배너 번호로 단타 자, 이렇게 두 글자를 적어주시면 되겠고요. 나는 자금도 크고 조금 안정적으로 시간이 걸리더라도 큰 종목에 크게 투자해서 느긋하게 수익을 나는 종목을 원한다 하시는 분들은 자, 이렇게 스윙이라고만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단타, 스윙. 자, 지금 이 영상 시청하시고 남겨주신 분들에게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조건식을 PDF 파일과 함께 드리고 있으니까요. 한 분도 빠짐없이 꼭 남겨주셔가지고 나만의 무기를 장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특별히 9월에 있을 빅 이벤트 일정주에 대해서도 설명드리도록 할 텐데요. 자, 우선 첫 번째로는요. 바로 드론 수출 통제 관련주입니다. 자, 중국이 고성능 드론과 드론 부품 관련 수출을 자, 오는 9월부터 제한을 한다고 합니다. 자, 우크라이나 전쟁 등에서 드론이 군사용으로 사용되는 것을 막겠다는 거고요. 자, 여기 관련된 기사를 한번 잠시 살펴본다라고 하면은 자, 여기 보시게 되면은 31일 날 중국 상무부와 관세청 자, 여기입니다. 그리고 국가국방과학산업국 그리고 중앙군사위원회 자, 장기배발부는 수출 통제법 및 대외무역법에 따라 국가안보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국무원과 중앙공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서 자, 특정 드론에 대해 임시로 수출 통제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자, 제재는 9월 1일부터 시작되며 자, 기한은 2년을 넘지 않는다. 자, 대략적으로
자, 8월 1일 날짜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네. 일단 9월 1일 날짜에 제재가 시행이 된다라고 하니까요. 거기에 맞춰서 당연히 드론 수출 통제 관련주들이 한 번 더 시세를 뿜어낼 수 있을 거다. 이렇게 한번 유추를 해보실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그런 종목들이 실질적으로 이제 보통 세력 매집주들이 이렇게 단기 일정에 맞춰서 시세를 분출하고 꺾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 중에서 후보 종목을 제가 한 개 준비했고요. 자, 이 후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매집의 흔적이 있는 종목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중간중간 대량 거래를 발생시키면서 장대 양봉을 이렇게 뽑아냈다가 거래 없이 눌러주고 다시 횡보하는 척하다가 다시 한 번 더 장대 양봉과 거래량을 발생을 시킵니다. 자, 그러고 난 이후에 다시 거래를 죽이고 현재로서는 이제 이평선이 밀집되는 이런 흐름을 만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일정에 임박한 시기에 맞춰가지고 슈팅이 한번 나올 수 있을 것이다라고 판단이 들고요. 자,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일단 우선적으로 저평가 품절주에 해당되는 종목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대략적으로 유보율은 1600% 정도 되고요. 실질적인 부채 비율도 100%가 되지 않습니다. 자, 시가 총액 같은 경우에는 자, 바로 520억. 자, 완전 품절주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 이런 종목들이 한번 시세 탄력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정말 크게 나온다. 이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자, 현재 이 드론 수출 통제 관련 세력 매집주 한번 설명을 드렸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일정입니다. 네, 두 번째 일정 같은 경우에는 8월 말 그리고 9월 초까지 부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재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일본 후쿠시마 1원자력 발전소 오염수 해양 방류 관련 내용입니다. 자, 보통 이제 오염수 방류를 한다라고 하면은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반사 수혜주들이 시장에서 부각을 받기 마련이고요. 지금 현재 8월 말에 해양 방류를 할 것이다라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자, 그 이유가 자, 이때를 제외하고는 자,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일정이 빼곡하게 쌓여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자, 관련 기사 내용들 한번 살펴보면서 한번 다시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은 자, 9월 4일부터 7일까지에는 인도네시아에서 동남아 아시아 국가연합 관련 정상회의가 있고요. 그리고 같은 달, 자, 9일에서 10일에는 마찬가지로 인도에서 자, 주요 20개국 G20 정상회의가 개최됩니다. 자, 9월 말에는 유엔 총회에 참석할 것이라는 전망 때문에 자, 해외 일정이 일단 너무 많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좀 참고해봐야 될 포인트는 자,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시기인 8월 말과 9월 중순밖에 시간이 없다라는 거고 자, 여름 안에 오염수를 방류하겠다는 일본 정부 방침을 고려하면은 자, 이 8월 말에 기시다 총리가 방류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석이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우리가 살펴봐야 될 종목군 중에 하나에 또 포함되는 일정주가 바로 이 오염수 방류 관련주다. 자, 마찬가지로 종목을 제가 준비하고 정리를 해왔습니다. 자, 어디까지나 저는 세력 매집주. 자, 일정주 같은 경우에는 그 일정에 맞춰서 미리 선매집에 들어가 있는 차트들이 연속적인 탄력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그런 종목들의 특징은 바로 자, 매집 흔적, 그리고 저평가 품절주, 그리고 추가적으로 일정이 있는 이런 종목들로서 간다. 자, 지금 현재 보여지는 이 종목 같은 경우는요. 자, 앞전에 엄청나게 많은 대금, 엄청나게 많은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러고 난 이후에 일반적으로는 하락하고 난 이후에 기술적 반등이 나와야 됩니다. 근데 지금 이 종목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요. 기술적 반등이 나오기 이전에 그냥 그대로 거래량 없이 쭉 밀려버렸죠. 거의 뭐 50%에서 많게는 100%까지 의도적으로 이렇게 주가를 하락을 시킵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바닥을 한번 다지고 다시금 이제 올라와 주려고 하는 흐름이 형성이 되고 있는데 지금 밀집되어 있는 이평선들과 임박해 있는 시점입니다. 자, 따라서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전 세력 매집주들 아직 돈이 들어오고 나간 흔적이 없는 종목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유보율 1800%입니다. 네, 충분히 회사의 자금력 그리고 저평가되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 명분이 되고요.
그리고 무조건적으로 올라간다라는 보장은 없지만 자, 시가총액이 2,400억인 대신에 유통비율이 34%밖에 되지 않는다. 자, 따라서 이런 종목들이 일정에 임박하게 되면은 슈팅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꼭 눈여겨봐서 접근을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 이렇게 두 가지 일정과 두 가지 종목을 제가 간략하게나마 설명을 드렸는데요. 자, 품절주일수록 자, 그리고 이렇게 저평가 일정주일수록 수급이 한번 꼬이게 되면은 아무래도 가야 될 자리에서 못 가고 다른 종목이 오히려 부각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따라서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신 분들에게만 방금 그 두 가지 일정에 맞춰서 제가 추려낸 두 종목, 저평가 품절주, 자, 세력 매집의 흔적이 있는 종목들을 제가 무료로 정보를 제공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자, 이 영상을 보시고 여기 아래와 위에 보이시는 배너 번호로 자, 나는 드론 수출 통제 관련 수혜주를 한번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드론이라고만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나는 오염수 방류 쪽이 조금 더 관심이 있고 이쪽이 아무래도 시세가 크게 나와줄 수 있을 것 같아. 자, 오염수 방류 관련 수혜주를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오염이라고만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